오늘 폭설 연출하신 윤수익 감독님, 한혜인 배우님, 그리고 게스트로 류아벨 배우님 함께 하게 되었고요. 네, 세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설의 연출을 맡은 윤수익입니다. 오늘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서 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설에서 수환이 역을 연기한 한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한 아는 얼굴들이 저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뭔가 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무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주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는 배우 류아벨입니다. 출연하지 않았지만 수환이의 친구이자 수익 감독님의 친구이자 그리고 혜인 배우님의 팬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관객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 40분, 45분 정도 제가 준비한 질문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석에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영화 보시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그때 질문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중간에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든 자유롭게 그때 질문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인 류아벨 배우님께 가장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추워 보였죠. 그 추운 날씨에 굉장히 서핑까지 하고 눈밭에서 굴고 저는 보면서 배우로서 약간 좀 직업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저런 장면이 나오려면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그게 막 느껴져서 제가 이 영화를 한 두세 번 정도 봤는데요. 되게 오히려 에리는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 추위감이 저한테는 약간 좀 노스텔지어가 좀 느껴졌거든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아시아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뭐 일본 영화나 중국 영화, 홍콩 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들 제가 어릴 때 봤었던 그 영화들에 내가 어른이 되면 또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또는 내가 영화를 만들게 되면 이런 상상을 하면서 봤던 그 어린 시절이 이상하게 좀 생각나는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저는 여름 영화도 여름 영화만의 느낌이 있지만 겨울 영화로서의 더 몽글몽글해지는 그 혼자만의 딱 공간에서 겨울이 좀 더 조용하잖아요, 여름보다는. 그래서 제가 좀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울 이 그림을 보면은 특히나 폭설 영화는 또 그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상상이나 현실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저의 그런 노스텔지어를 좀 불러일으키는 영화였습니다. 되게 몽글몽글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노스텔지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청춘을 이야기하는 많은 영화들이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름이라는 계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뭔가 뻗어나가고 활기차고 마구 뛰어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겨울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영화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영화 보면서 춥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밭을 비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한혜인 배우님께 지금 말씀해 주신 거의 연장선에서 현장에서 촬영하시면서 무척 춥고 고단한 기억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들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정말 리얼 정말 겨울바다 정말 겨울바다에서 촬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이제 눈이 예상치 못한 눈이 내리면은 이제 눈 오는 장면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우르르 또 몰려가가지고 그 스팟을 찾아서 이렇게 찍는다거나, 혹은 이제 바다에서 촬영할 때는 이제 제가 보통은 이제 물에서 연기를 하는 거가 거의 경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물에 들어가니까 또 거기는 이제 수조도 아니고 리얼 바다다 보니까 계속 시시각각 이 조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연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자연의 엄청난 힘 때문에 계속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물 안에서 이제 수중 촬영 해주시는 촬영 기사님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약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이제 저희끼리 그 바다 안에서 정말 막 그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제 바다 만약에 바깥에 이제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서로 막 들리지도 않는 막 손짓과 막 표정과 이제 각종 제스처를 막 활용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기억이 굉장히 뜨겁게 남아 있어요. 이제 제가 물론 너무나 춥고 고된 환경인 건 맞았지만, 저는 그 안에 이제 모여 있던 어떤 사람들의 이제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 너무 강렬하고 뜨겁게 느껴져서 그 뜨거운 에너지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네, 선생님들 매번 박수를 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편하게 네, 들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단하기 짝이 없는 현장을 만들어내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가 겨울을 배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폭설이라는 제목부터 사실은 이 특정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하고 맞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어떤 점이 감독님께 특히 매혹적이었을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강렬하게 생각하셨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겨울을 선택하게 된 어떤 동기는 사실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겨울 자체를 어려서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어떤 겨울의 분위기, 그 캐롤 음악, 예전에는 또 거리에 캐롤도 많이 나오고, 뭔가 눈이 오는 아침이 좀 생각이 나요. 지금은 좀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어렸을 때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떴는데 바깥에 눈이 와 있으면은 그 마음이 뭔가 되게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너무 설레고 얼른 우리 강아지랑 빨리 나가서 놀고 싶고, 약간 그때 어떤 그런 기억이 좀 겨울이라는 계절을 제가 좋아하게 된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겨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고, 또 제가 강원도에 거주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이제 글을 조금 열심히 써보려고 이제 좀 강원도에 거주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때 이제 겨울바다, 강원도의 겨울바다가 가지고 있는 좀 굉장히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거친데, 또 그 거침 속에서도 되게 날 것이고 거친데, 그 안에 뭔가 되게 깊은 그런 좀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 안에서 서핑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겨울에 사람들이 서핑을 하는지도 몰랐고,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에, 막 정말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날에 이렇게 서핑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 광경이 너무 저한테 특별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계속 며칠 동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정말 다른 세계에서 두 사람만이 있는, 뭔가 오직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뭔가 이거를 내 다음 영화의 어떤 톤앤 매너로 가지고 와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서핑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들을 약간은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영화에서 꿈처럼 느껴지는 장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류아벨 배우님께서 노스텔지어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화면 연출 같은 것들이 어떤 그리운 추억을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희붐한 느낌의 화면으로 연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출을 택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추억을 연상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잘 봐주셨고 또 저도 이제 이 GV를 할 때 어디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관객분들만의 이제 영화가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관객분들만의 해석이 있을 텐데 제가 거기에 어떤 지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관객분들이 느낀 게 만약에 다르다면은 그거는 절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솔직하게 그냥 저의 의도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가 수환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수환이 서리와의 추억을 가지고 만든 이후에 수환이 이제 연기를 하고 싶고 배우를 하고 싶으니까 그 꿈을 이루게 된 영화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제가 수환이라고 생각하고서 썼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초반에 이 영화의 무드를 잡을 때 그 무드에 대해서도 어쨌든 설이랑 실제로 있었던 일도 이 영화 속에 있고 그리고 사실 설이랑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지만 나의 상상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챕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이 구성 자체는 되게 단순했거든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저희 강아지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죽고 나서 그 강아지를 회상할 때 계속 이제 제가 산책을 어렸을 때 잘 못 시켜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는 하루에 1일 1산책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그런 게 별로 없었고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서 저 어렸을 때는 근데 막 산책을 그때 못 시켜준 게 좀 후회가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은 같이 산책하는 상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쓸 때 설이와 수환이가 설이와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법한 시간들 같이 보냈으면 좋았을 법한 시간들을 좀 그리면서 그 바다 챕터를 구성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꿈과 어떤 그런 환시 환각 같은 그런 제가 이 예전에 저희 강아지를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그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느껴지는 그 톤을 최대한 재현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그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좀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러빙 엠버라는 필터를 썼는데 그 필터를 딱 쓰니까 느낌이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판타지적이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벗어나 있지도 않고 뭔가 내가 바다를 통해서 이 인물들의 감정의 어떤 그런 파고 같은 거를 표현하기에 너무 좋은 어떤 시각 효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밸런스가 너무 좋았다. 그 러빙 엠버라는 필터를 그 알렉사 카메라에 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무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영화를 다 보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순서가 구성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마 이 영화로 완성되기 전에 시나리오 상태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혜인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이 인물에 접근하셨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나리오 상태에서는 이 영상이 완성되기 전에 완전히 글로만 보고 이야기를 상상하고 캐릭터를 상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인물이 지금 경험하는 게 어디까지가 진실에 가까운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어떤 부분은 더 몽환적인 느낌으로
연출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상상에 맡겨야 하고, 그리고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감독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읽으시면서 아, 이 친구는 어떤 친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냥 사실 시나리오와는 또 다르게 이제 구성적으로 편집에서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화가 탄생될 거라는 것까지는 물론 생각을 하진 못했지만 시나리오를 읽을 당시에,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을 때 그런 지점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장면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한 어떤 그림처럼 좀 그려졌달까요? 거칠고 굉장히 거친 날씨와 거친 바닷가, 그 안에 있는 연약해 보이는 두 여성 캐릭터, 그 둘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처럼 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면서 저 둘은 어떤 감정을 주고받고 있을까? 저 둘은 어떤 상황일까? 어떤 마음일까? 라는 걸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두 인물의 감정 상태나 좀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 담아져 있는 담겨 있는 어떤 풍경들이나 자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글로도. 그래서 그 지점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좀 아름답다고 느껴졌고, 수환이라는 인물을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었을 때는 좀 제가 좀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이야기에서는 먼저 큰 상황들이 던져지고 그 안에서 좀 인물들이 그 상황들에 맞춰서 좀 인물들이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인물들이 먼저 움직이고 상황들이 그 인물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약간 인물의 힘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좀 긴 여정을 담고 있잖아요. 수환이라는 인물이. 저는 처음에는 이제 학창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어떤 또 굉장히 짧은 머리를 하고,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말하는 어떤 보이시함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수환이 어떤 나는 내 안에 어떤 거친 면을 드러내고 싶어, 내 안에 어떤 남성성을 드러내고 싶어라는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이 친구는 여성성이나 남성성 뭐 이런 경계를 다 떠나서 되게 자유롭게, 뭔가 이 친구가 분명히 마음 안에 좀 되게 불타오르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가 보다, 상태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되게 뿌리는 자유롭고 경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느꼈는데, 희한하게 계속 이 과정에서 본인을 되게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한 어떤 선택들에 하게 되고, 그 미숙한 선택으로 인해서 또 억압되고 약간 방황을 겪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저랑 닮았다고 느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설이라는 인물을 통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류여벨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할 만한 게 영화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연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 보면 수환하고 설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연기자로서 굉장히 상반된 길을 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배우로서의 자의식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말에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멋있게 연기자로서 자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면에 굉장한 불안이 같이 녹아있는 이야기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 10대 나이에 연기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는 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연기를 하시면서 느끼는 그런 불안 같은 것들이 영화에 담겨 있다고 느끼셨을지 그런 인물들의 속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10대부터 10대 배우가 아니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 연기자로서의 근데 그냥 저는 이제 제 동료들이 나이랑 상관없이 되게 많잖아요. 아역에 되게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글도 못 읽는 배우부터 굉장히 연로하신 선생님들까지 같이 하면서 느낀 거는 뭐랄까 특히나 어린 배우들은 뭐랄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실 그렇게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특히나 매체도 물론이고 공연도 마찬가지로 비주얼적으로 되게 캐스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딱 봤을 때 그 역할로 믿어져야지 이제 캐스팅이 보통 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리고 아직 뭔가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그 어린 배우들은 확실히 조금 더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설이도 자기가 예쁜 걸 알잖아요. 되게 그래 내가 예쁘긴 하지. 그리고 계속 예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안에서도 백설공주 같이 나오고 있고 친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쁜 여자 아이고 그리고 수환이는 또 자기가 안 예쁘다는 걸 또 알고 있고 되게 다들 그 자의식이 훌륭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배우로 봤을 때는 자기 인식이 잘 되고 있다. 근데 자기의 매력이 있게 내가 넌 예쁘잖아. 아니 근데 넌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저는 그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동료와 친구의 어떤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불안은 그건 배우가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무조건 다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저기 안에서는 제가 배우로서 그저 이렇게 조금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저 설이라는 친구는 비주얼적으로 자기 성격이 어쨌든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 상황 그리고 친구는 자기가 새로운 걸 늘 하지만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상황 그런 것들은 되게 현실적이었다? 모르겠어요. 지금 말 되게 이상하게 뭔가 지금 앞뒤가 질문이랑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나는 질문보다 재미있는 답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지금도 빛이 굉장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지만 빛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는 밤 시간이나 아니면 뭐 해질녘이나 아니면 해가 뜨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어둡지만 약간의 빛이 스며 있는 그런 시간대가 많고 실내 장면인 경우에도 환한 실내가 아니라 약간 어둡게 불을 다 켜지 않은 실내 장면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 이런 어둠을 담아내려고 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영화에서 제가 촬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드였던 것 같아요.
무드를 어떻게 어쨌든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저희 초고 시나리오 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이야기를 심플하게 가자, 좀 더 단순하게 만들자. 대신에 이 겨울 풍경 속에서 어떤 이런 풍경이나 파고 같은 것들로 이 공간들을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영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 영화만이 할 수 있고 그 조금 TV 드라마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조금 더 어떤 게 영화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심플하게 하면서 좀 그런 말씀하신 그런 어두운 분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분위기들을 만드는데 어쨌든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로케이션을 굉장히 뭐 튀고 이렇게 저희는 저예산이다 보니까 엄청 막 크고 이렇게 화려한 로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나 명동은 한 번씩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명동 이런 번잡한 명동은 되게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근데 그 어느 날 제가 그 로케이션을 밤에 한번 이렇게 걸어봤는데 아무래도 명동 자체가 유흥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나 아는 공간인데 이렇게 밤에 이 공간에 갔을 때 이 불 꺼진 놀이동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설이랑 수연이가 이 시간대에 이런 공간에 왔을 때 이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어떨까 하면서 이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뭔가 그런 공간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 공간을 다른 시간대에 같은 공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톤이 달라지는지 뭔가 이런 분위기들을 좀 많이 염두를 하고서 좀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불 꺼진 놀이공원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시간대여야 하고 그것이 불이 꺼져 있다라는 말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엔 한혜인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초반에는 이제 우리가 이 주인공들을 파악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반부에서 이제 배우로서 꽤 인지도가 높아진 이 수환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술을 마시고 약을 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다라는 챕터가 나오면서 이 영화에서 이 바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식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환상인지를 알게 하는 장면이 이 약을 하고 그 혼란을 겪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데 바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 대목을 어떻게 연기하셨을지 그리고 그 대목을 연기할 때 감독님과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올 장면들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내가 보게 될 것은 내가 만든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후회이기도 해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사실 그 대목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건데 그 이전까지의 수환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히려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안에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가 그 대목에서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말하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환이 학창 시절에 서리와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수환이는 설이라는 존재가 항상 수환이의 마음속에 굉장히 좀 커다란 구멍처럼 남아 있었을 거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수환이가 너무나 좀 미숙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계속 엇갈렸던 지점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큰 사건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환이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좀 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수환이의 어떤 세계가 확장되는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환이한테는 설이가 굉장히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아쉬움이 남고 계속 말하지 못한 말들이 해소되지 못한 경험으로 갑자기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지점이 계속 수환이한테 어떤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설이와는 갑자기 또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고 이제 수환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본인이 내가 지금 정말 진정한 나로서 살고 있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갈등 지점이 컸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머리도 이제 기르고 이렇게 자신을 꾸미는 과정에서 어떤 머리는 당연히 기를 수 있는 건데 어떤 수환이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수환이의 고유성이 드러난 어떤 스타일을 하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으로 꾸며진 여성성에 가까운 모습들을 본인이 해나가고 자신의 진짜 모습은 이제 숨기고 정말 진정한 내가 사랑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모습도 다 숨기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수환이라는 인물은 이런 게 되게 힘든 사람이구나, 그리고 설이가 그랬겠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뒤늦게 깨달아가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설이라는 인물이 설이의 부재를 통해서 수환이 안에 점점 더 확장이 되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거나 이 인물을 만나서 풀거나 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거나 사랑을 표현하거나 이럴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감정이었을 것 같다고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수환이가 방황하고 무너지고 이제 술을 먹고 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선택들이 무의식, 수환이에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이 이렇게 자의적 어떤 약물에 의한 어떤 타의적인 효과로 무의식이 완전히 이렇게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수환이라는 아이가 바다를 이제 환각을 보는 것은 이 바다라는 것이 수환이한테 엄청나게 되게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거를 강하게 느꼈었고, 그 바다라는 공간에서 설이와의 어떤 생생했던 어떤 수환이의 모든 첫 감정에 대한 기억들과 경험들, 혼자 보냈던 시간들, 설이를 생각했던 시간들, 그것들 포함해서 수환이가 어쨌든 어린 시절 바다와 되게 가깝게 지냈던 그 자유로웠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되어서 그게 바다라는 한 공간으로 풀려서 그 바다라는 공간이 어떤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어떤 수환이가 설이를 만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좀 생각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님이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감독님께서 어떤 이런 약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왜 이런 선택을 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그 약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물론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무의식이 열리는 경험도 할 수는 있겠지만 수환이가 어떤 연예인으로서 좀 그런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연예계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수환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이 되게 고통스러운 효과로 나타나지만 그 고통스러운 약간 배드 트립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드 트립을 겪으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시간을 설명을 해주셔서 또
그 시간들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환이라는 캐릭터가 자기의 의식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까지 강제로 밀려나가는 느낌으로 이제 그 장면을 통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류아벨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 그 전에 뭐 하나 네.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전 영화에서 서리의 그런 것들이 수환이가 나중에 그 방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 이제 배우로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나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어른이 된 수환에 이게 설이도 하나의 레이어로 저는 남아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설이랑 수환이가 명동에 막 놀러 갔을 때 입었던 어떤 착장과 그리고 그 사실 사주고 싶었던 코트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이제 수환이가 혼자 서울 도심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되게 그 뒷모습이 저는 되게 설이랑 굉장히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이도 그러니까 수환이가 지금 자기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지? 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약간 수환 플러스 설이 플러스 무언가 썸띵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계속 오버랩되게 일부러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라는 저는 관객으로서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배우님 이거 저 질문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수환이의 어떤 그런 내면의 상태를 유추할 때 항상 설이가 있었어요. 항상 설이의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수환이한테 설이라는 인물은 항상 이 안에 계속 어떤 뭔가 자기 자신하고 너무 동일시돼가지고 계속 붙어있는 어떤 사람처럼 남아있구나. 그래서 더 좀 억압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좀 생각이 왜 억압을 음.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뭔가 너무 미안한 사람이기도 하고 계속 내가 뒤늦게 알았다는 어떤 자책과 후회와 약간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는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좀 설이를 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이제 일부러 이제 근데 또 그런 그러니까 그런 비주얼도 약간 연출을 일부러 하신 거죠. 어떤 비주얼을 그러니까 약간 점점 약간 설이랑 비슷해져가는 수환이의 저는 그 모습이 약간 네. 특히나 뒷모습 같은 게 애가 코트 입고 그런 뭐 앵클부츠 신고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의도적으로 되게 중요한 컨셉으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뭘 제가 의도를 딱히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냥 만나는 여자 그냥 만나는 여자라고 할게요. 그 여자친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저한테 막 끼부리는 그런 표정 같은 것도 약간 설이랑 점점 약간 저는 그것도 약간 오버하게 돼가지고 그냥 옆에 있어주면 안 돼? 편하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뭔가 이 성장의 레이어에 있는 건가라는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수환의 성장 속에 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인물, 중요한 부닥다리 약간 이렇게.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가 저는 끼부리는 게 아니라 되게 슬프죠. 슬픈 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표정이. 이게 끼가 될 수 있다는 게 근데 되게 표정이 약간 네. 막 약간 울먹울먹 그래서 약간 설이랑 비슷한 뭔가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관객으로 느끼기에. 이게 관계의 신비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수환하고 설이하고 약간 그 오버랩되는 장면들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수환하고 설이하고 둘 다 초성이 같잖아요. 시옷 이응으로 같은데 이제 이런 작품들 만들 때 인물들 초성은 안 겹치게 일부러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수환하고 설이는 초성이 같고
그리고 이 둘이 있는 자리가 약간 바뀌어 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수환과 설이의 그 위치가 마지막 바다에 가면 둘의 위치, 그러니까 누가 더 연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누가 더 좀 조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둘의 위치가 마지막에 바뀌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실은 오고 가지 못하고 한 사람의 안에서 계속 깊어져 갔을 때 나하고 너하고 구분이 가지 않는 느낌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인물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자리를 바꿔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영화의 마지막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질문 받기 전에 영화 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다른 엔딩 생각해 보신 것도 있나요? 있나요? 네. 좀 엔딩을 좀 그래도 고민을 하던 지점은 있었어요. 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저는 시를 잘 모르는데 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시를 읽을 때나 약간 시적인 영화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은 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떤 잔향처럼 계속 마음에 머무르지? 약간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좀 그런 느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전까지 어떤 그런 무드와 어떤 그런 영화적인 요소들로 제가 충분히 그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엔딩은 아니지만 뭔가 그 엔딩을 딱 만들었을 때 내가 이 영화를 다시 돌아볼 수 있고 계속 그 영화의 그런 파도나 어떤 폭설 장면 어떤 그런 잔향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관객분들의 마음 속에 서리에 대한 그런 잔향으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눈이 많이 너무나 이렇게 정말 하늘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얗게 쏟아지는 폭설 속에서 그 서핑보드를 안고 있는 그 서핑보드도 사실 이거 제 입으로 말하면 조금 별로일 수 있는데 서리가 선물한 그 서핑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고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항상 자기 전에도 머릿속에 이거 정말 멋있게 찍어야지. 정말 간단하지만 뭐 별 요소 없지만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울림이 있는 장면을 꼭 만들고 싶다. 나는 막 밤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음악이 되게 좋지 않았나요? 저 모임 별이 음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 마지막 같은 경우는 약간은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면에서 수환이는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정말 답을 주지 않은 채로 우리는 수환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 거니까 그 대목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음악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한혜인 배우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엔딩 이후에 수환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수환의 엔딩이 저한테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드디어 이거를 직면했구나, 드디어 마주하고 드디어 그냥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그 너무나 뼈아프게 괴롭고 좀 아픈 시간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시간이 지났다면 수환이의 삶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져 있겠다, 좀 성장해 있겠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막연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친구가 계속 연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창작이라든지 그게
너무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자기가 정말 자기의 결에 맞는 어떤 삶을 찾아서 가는 여정이 이제 앞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느꼈습니다. 여기 구려벨 배우님이 계셔서 잠깐 또 언급을 해보자면 문경이라는 영화로 올해 개봉을 했는데 이제 문경에서도 여자들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을 떠나면서 길에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야말로 영화 속의 대사를 빌면 우정 드라마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경에서는 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산뜻하게 자기 길을 가면서 그 길에서 성장한 것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느낌의 우정 드라마라고 한다면, 폭설은 이제 또 역시나 영화 속의 표현을 빌면 멜로드라마가 되는 것이고, 이 멜로드라마라는 이야기의 장르는 보통 사랑을 끝까지 불태워서 재만 남기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야기의 마지막이 대체로 비극이고 해피엔딩이 아닌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이 끝까지 불탔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폭설의 특징은 뭔가요? 불타지 못했다 라는 게 제일 큰 특징이고, 이 첫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불이 타다 만 채로 있던 것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가라고 하는 게 이 마지막 바다라는 챕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끼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해 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객석에서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2분 정도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예, 2분 먼저. 제가 최근에 게임 배우님 나오는 영화를 1편을 이렇게 최근에 봤는데, 이렇게 본 순서가 그 단편 영화, 단지 영화를 그래서 그 영화 보고, 그다음에 부산투게 영화에서 아임 클럽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그 정건재 감독편에서 달이 지는 그런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봤는데 헤어스타일이 점점 이제 짧아지는 순서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생겼는데, 이번 캐릭터가 이제 중성적인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달이 지는 밤처럼 이렇게 초코 정도만 해도 그냥 그 정도 표현이 될 텐데, 지나치게 짧게 이렇게 짜신 게 그 배우님 생각이 든 게 아니면 감독님이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건지 하고, 그 감독님께는 이거 이름이, 그 캐릭터 이름이 원래 서리가 윤설이잖아요. 윤설이 감독님 성이랑 윤설자를 떠가지고 윤설이라고 지으신 건지 하고, 수완도 그 이름에서 연상해가지고 거기 수완이라고 지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시나리오에 처음에 그렇게 써있기는 했었어요. 반상머리의 수완, 주근깨가 듬성듬성난, 교복을 펑키하게 리폼해서 입었다. 약간 이렇게 딱 되게 강렬하게 써져 있었는데,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이 친구는 진짜 그러니까 화장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고 정말 그냥 되게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푸느냐에 조금 더 좀 초점이 가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사실 저는 되게 그러니까 엄청 짧은 머리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는 사실 여자 배우가 그런 머리를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했었는지 아니면 감독님께서 원래 이런 근데 감독님께서 먼저 이런 네. 캐릭터를 생각하셨던 것 같고, 제가 맞아 나도 나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건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낼 때 갑자기 남자애들 중에 머리를 밀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갑자기. 그래서 제 주변에서 야,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갑자기 뭐를 갖고 왔어? 왜 이러면 아 그냥 답답해서 밀었어. 약간 그냥 이러고 그냥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었고 저는 그게 한편 부러웠었어요. 나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 마음들이 수환이한테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런 머리를 하게 된 게 납득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이름은 질문을 이거 받을 때 좀 사실 별로 의도한 건 없거든요. 별로 의도한 건 없었고 사실 설이도 일단은 그거는 맞아요. 제가 수환을 구상할 때 좀 바다를 많이 떠올렸고 바다에 대한 시도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수환 캐릭터를 만들긴 했고 설이도 분명히 눈이기는 했는데 어떤 눈을 생각하면서 쓰기는 했는데 지금 원래 설리 씨를 생각하고 쓴 거거든요. 이게 사실 눈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서 사실 그동안 GV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저희 솔직한 마음은 사실 그런 단순한 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설이하고 수환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다시 만난 적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설이가 이제 전학간 이후로는 사실 둘은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마지막 바다 챕터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환이의 상상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반전 영화들처럼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수환이가 혼자 서핑하고 혼자 어디 그 휴양소 같은 데 들어가 있고 혼자 눈밭에 누워 있고 뭐 이런 거가 아닐까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도 있지 않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만약에 보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일단 저는 그냥 단순했어요. 뭔가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설이가 있는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4, 5세계일 수도 있고 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설이의 공간일 수도 있고 그냥 저는 어떤 그 시놉시스랑 이런 거를 자세하게 써놓지 않고 그냥 수환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놓고 설이라는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여정을 따라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썼거든요. 저는 보통 미리 좀 써놓으면은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너무 왜냐면은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틀 안에 좀 제 스스로 갇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더 능숙한 작가였다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정을 좀 그냥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좀 따라가 보자 해서 그건 맞아. 그거는 제가 설정한 게 맞고 이 두 사람이 있었던 일인 게 학창 시절이 맞고 이후에는 없었던 일처럼 제가 생각하고 쓴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세계가 사실 수환이 혼자 있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거는 수환의 어떤 상상 속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 안에 설이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여정을 같이 하면 좋을까? 라는 식으로 저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또 이것도 되게 이렇게 보셨어도 굉장히 또 신비롭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화 심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심사를 이제 어떤 배우분하고 감독님하고 같이 이제 심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단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감독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근데 그 애는 죽은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인물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폭설에서 설이는 마지막에 나오는 설이는 존재하는 설이인가 상상 속의 설이인가 혹은 실제 설이인가를 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영화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있었던 일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감독님은 걔 죽은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할애해서 이 인물이 죽었을 경우와 살았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런 이야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었다고 해도 얼추 말이 되고 살았다고 해도 말이 돼요. 근데 물론 연출자가 생각하는 이 전개는 둘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었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혼자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관객인데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폭설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3일 개봉해가지고 이번 첫 주인데요. 영화는 역시 첫 주, 정말 첫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주만큼 두 번째 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좋은 기억이 되셨으면은 뭐 SNS든 아니면 뭐 소문이든 많이 퍼뜨려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사랑이라는 거에서 저희는 정말 무한정하게 사랑이라는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사랑의 어떤 측면을 담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계절로 비유하면은 정말 겨울과 뭔가 닮아 있는 사랑의 어떤 면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보시주신 분들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기억이나 각자의 감정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되는 시간이셨으면은 너무나 기쁠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개봉 첫 주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첫 주에 개봉하자마자 이렇게 극장에 달려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런 날 밖에서 이제 다들 놀고 싶은 날씨인데 또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시고 또 요즘같이 독립영화가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독립영화관 찾아주셔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냥 영화를 만들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한 분 한 분께 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 이 극장도 제가 평소에도 되게 동경하던 극장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님들 저의 또 오랜 친구인 저희 류아벨 배우와 또 제가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로 매일매일 목소리를 들었던 또 저희 기자님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겨울을 앞두고 또 겨울 영화 이렇게 보셨는데 또 여러분들의 겨울에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어떤 영향을 미쳐서 뭐 겨울바다에 찾아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을 또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여기저기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영화 보시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아마 배우님이나 감독님이나 열심히 찾아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 얘기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